네, 사전투표가 조작됐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오늘 국회에서 누군가가 높였어요. 놓지 못하는 그들.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경욱 의원 얘기입니다. 뭔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선거 결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주장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민주주의라는 이 소중한 가치, 시스템은 똑똑한 검증을 이겨내야 됩니다. 통합당이나 민주당, 귀중한 투표를 행사하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거 보전 신청한 것은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은 것들이 조사나 재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다. 이런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해서 좀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건데요. CCTV가 없는 장소에 이 사전투표함이 4일 이상 보관이 됐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 필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입장을 내서 부정선거 주장 계속하면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놨습니다. 자, 4.15 선거에서 뭔가 부정이 있었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과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가 오늘 국회에서 저러한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김관욱 교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고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관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반대로 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지금 왜곡하고 호도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권자들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자기 투표를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그 정당을 지지할까요? 지는 것도 사실은 잘 져야 됩니다. 잘 져야 된다, 지는 것도. 그렇죠. 그래야지 남는 것들이 생기고 다음 선거를 기약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승복을 안 하는 그런, 이 관행을 만들어 놓으면, 예. 국민들이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발을 하시고,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철건 교수. 저는 총선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확실한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씀해야 되고 이게 당 전체적으로 총선 불복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뭔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마치 그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식으로 가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의 민주당이 연속해서 대선에서 6번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6번이나 졌어요? 네, 패배하면서 그 패배의 그 고리를 끊는 게 빌 클린턴입니다. 클린턴. 결국은 신민주당 전략을 쓴 건데요. 예. 미래통합당도 지금 어찌 보면 4연패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졌기 때문에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미래통합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는 이런 논의를 광범위하게 해야 될 때이지 예.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이제 4.15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이거 당을 언제 어떻게 재건을 시킬까지 그 방법을 두고 좀 갑론을막이 있었잖아요. 비대위로 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갈지, 아니면 빨리 이제 조기 전당대회라는 거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빨리 뽑아서 갈지, 갑론을막이 있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방침이 딱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신재철 권한대행이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들과 당선인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당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김종인 비대위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라는 거죠. 통합당은 그래서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로 갈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또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좀 궁금하잖아요. 내걸었던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난 이제 이 당에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후보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또 전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대를 빨리 하자, 빨리. 그게 전제가 된다면 진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비상대책을 할 것 같으면 당헌 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맞아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은 헌법도 정지되는 건데 다음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그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임기 같은 거 나보고 뭐 언제까지 비상대책위원장 하세요? 이럴 거면 나 부르지도 마세요. 임기 같은 거 없어요. 당이 제대로 설 때까지 하는 거지 무슨 임기 정해놓고 지금 비대위원장 할 판입니까? 임기 계속 보장하세요 이거고. 뭐 그 김종인 나한테 뭐 당신은 뭐뭐만 하세요. 뭐 이렇게 제한 두고 할 거면 나 시키지도 마세요. 나 비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주세요. 나 그러면 할게요. 이겁니다. 우리 이종건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좀 전에 한 발언 중에 가장 귀에 들어와야 될 대목이 대선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당이 지금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장 큰 이 방향이 대선이거든요. 정당은 투표의 극대화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이미 대선 후보들이 이제 캠프를 차릴 테고 내년이면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즉 연말에 이 대선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권 투쟁을 하고 늘 되풀이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5선이면 뭐 당대표에 출마하느니 4선이면 원내대표를 출마하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 이 당에 필요가 없습니다. 선수라든지 나이라든지 지역 정파를 다 떠나서 정말 새롭게 초선 또는 재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바꾸게 만들려면 그러려면 5선, 뭐 4선 이런 의원들이 개입하지 않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썩 저도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또 김종인이야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 그러니까 이 당이 이렇게 되는데 책임이 있는 많은 의원들을 제어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까지는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어찌됐든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학 교수.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번 선거에도 책임이 일부 있는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개혁을 또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가 창조적 파괴에서 아래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대부분의 이제 당원들은 결국엔 수동적인 어떤 개혁의 대상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좀 있습니다. 예, 자 김종인 위원장 얘기까지 해봤고요. 아까 저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를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인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정치권 얘기로 돌아와서 이 인물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들 잡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제가 오늘 당선되고 보니까 저는 기쁜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서요. 야, 내가 이렇게 나를 응원해줄 분들을 저 다음에도 저를 만나게 또 그 집에서 책을 가지고 내려온 그분들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만큼 제가 꼭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기대에 목이 나지 않게 보답하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태국민 당선인이 그동안 내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민 당선인 최고 수준의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서울 강남갑에서 무장 경호를 받는답니다. 이 탁 총기를 휴대한 경찰이 태국민 당선인 이제 국회의원이죠. 24시간, 24시간을 총통 이 경호 보호를 하고 야 이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혹시 모르게 간첩들이나 누가 태국민 국회의원한테 막 독살 위협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해독 장비를 항상 휴대하면서 태국민 국회의원을 경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 안에 국회 안에서는 경찰이 아닌 국회의 이른바 국회 내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국회
경위가 대신 경호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색 풍경이 아닐 수가 없네요. 김철근 교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국회의원은 전혀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특혜죠. 예. 그런데 이제 탈북민 출신이잖아요. 탈북민 예. 출신이죠.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 북한으로부터 넘어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고위급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이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서 더욱더 그 철통 같은 그 보안 또는 그 경찰이 예.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제 독살 위험이라는 그러니까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예. 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 저 김정은 위원장의 형이죠. 그 동남아시아에서 예. 독살 당했던 김정남. 예, 예. 예.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해독제까지도 이렇게 들고 휴대를 하고 예. 경호에 나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고민 당선인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